늘 뉴스와 함께 랩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4강 대사로 불리는 미중일러 대사의 인선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주미 대사는요, 현재 조윤재 대사가 유임이 됐고요. 주러 대사에는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주일 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또 주중 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선 소식을 두고선요, 이제 이미 청와대가 한번 기용했던 인사를 돌려 쓴다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는 청와대가 좀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기용을 하면서 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에 좀 주력을 하겠다라는 포석으로도 좀 보인다라고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외교 라인의 동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인선을 좀 내정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군요. 그렇죠.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북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여러 매체와 잇따라 인터뷰를 가지면서 백악관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의 인터뷰 먼저 한번 보시죠. No, I think it was unquestioned. The president wanted to make that big deal. He pushed very hard for it. The North Koreans were not willing to walk through the door that he opened for them. 네, 볼턴 보좌관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면적인 비핵화와 일부 진전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진전된 대북 제재 해제를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 이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빅딜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빅딜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합의를 불발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나은 거래였다라고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결렬됐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나름 이제 성공했다라는 자평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이 국내에서 청문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던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북한은 볼턴 보좌관의 이 인터뷰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아직 반응이 없죠? 네, 지난 28일 북한 리용 외무상의 기자회견 이후로는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북한도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었어요.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제재 해제를 요구를 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표면상으로 보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그 대북 제재와 이제 요구 범위가 서로 범위가 좀 달라서 이제 협상이 결렬됐다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말하는 빅딜이 북한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내일 이제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도착한 이후에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어떠한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떤 발표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의 AP통신, 그다음에 폭스뉴스, 그다음에 신문들까지 다 이렇게 반응들을 제각기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미국과 북한 모두에서 지금 반응을 보려면 내일 아침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현재까지 나온 반응을 좀 보면은 양측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을 두고 서로 판단을 조금 범위에 대한 판단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만큼 미국 언론도 북한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은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렇게 나쁜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뭡니까? 예, 김대동 씨, 휴대전화 마일리지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해가지고요. 저도 이번 발표를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요. 마일리지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대폰의 멤버십 포인트랑은 좀 다른 거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쓰지 못하시고 내가 얼마나 적립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신다고 하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가오는 오는 6월부터는요. 통신사가 사용자에게 이 같은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요.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일리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아서 지난 5년간 사용되지 않고 사라진 마일리지가 무려 1,90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개정령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신사의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마일리지 내역을 안내를 하고 마일리지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분기별로 사용 안내 문자를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일리지를 알뜰하게 챙겨서 사용하면 좋겠죠? 원래 이게 마일리지로 전화요금도 내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휴대요금을 대신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이제 커피숍을 간다던가 이럴 때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때까지 안 알려줬답니까? 안 알려준 속내는 아마 통신사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예.